당신의 사연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이 어릴 때 이혼했습니다. 당시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와 살기를 선택했고 아버지와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저와 동생은 거의 이모네 집에 맡겨져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저와 동생을 돌보는 걸 별로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이모가 다투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저희에게 점심을 차려주고 밖으로 외출을 하였는데 동생이 밥을 먹던 중 그릇을 실수로 깨버린 일이 있었어요. 동생은 크게 다칠 뻔했고요. 이 일로 이모는 화를 냈고 어머니와 크게 다퉜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저와 동생을 못 키우겠다며 저희를 아버지에게 보냈고, 아버지는 일이 바쁜 공무원이셨는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희를 돌볼 시간이 없었기에 저희를 근처 학원에 보냈어요. 학원 선생님은 저희를 안쓰럽게 생각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저희를 친자식처럼 예뻐해주는 선생님에게 아버지는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저와 동생도 내심 선생님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의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도 저와 동생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선생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교제를 하다가 1년 뒤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나? 우연히 길에서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나게 된 친어머니가 너무 반가워서 다가갔는데 친어머니는 저를 별로 반기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런데 짧은 대화가 있던 그날 이후 친어머니는 아이 아빠는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자기를 버렸고, 새로 만난 여자는 자기로부터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라는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이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와 동생을 친자식처럼 잘 보살펴 주었고, 아버지 역시도 이런 새어머니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일궈 나갔어요. 그러나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몇 년이 지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사소송을 생각하면 대부분 이혼이나 상속사건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소송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재판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와 관련된 다툼이나 분쟁을 다루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는 의외로 따뜻하고 훈훈한 사건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다양한 유형의 가사소송을 소개하고 싶기도 하고, 또 변호사로서도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감동이 있는 사건이라서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저희 남매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어머니는 저희들을 감싸고 돌봐주셨고, 저희 남매와 새어머니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잘 마치고 새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직장에서는 친어머니가 이미 아버지의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했어요. 직장에서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친어머니는 새어머니가 퇴직금을 받으면 아이들을 버릴 거라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행패를 부렸다고 했어요. 퇴직금 때문인지 친어머니는 저희를 찾아와 이제부터 자기와 살자고 했지만 저희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새어머니는 걱정하는 저를 위로해주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자며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새어머니는 결혼식에 친어머니를 초대하자고 했어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새어머니는 친어머니에게 소식은 알려야 한다고 저를 설득하셨죠. 새어머니의 주선으로 새어머니, 저 그리고 친어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어머니는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며 혹시나 결혼을 빌미로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며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워 차라리 모녀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더니 친어머니는 모든 걸 거절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좀 흔하지 않은 가사소송들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의 의미가 뭘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순간들도 종종 있어요. 내밀한 가정의 일들은 대부분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인데 외부에서 보기엔 모두들 평범하고 화목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정사로 인한 고민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소송에서는 나쁘거나 무책임한 친부모도 굉장히 많고 다른 한편으로 재혼 가정에서 만난 계모나 계부처럼 혈연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친부모 이상의 애정이 있는 관계도 많이 봤거든요. 여기까지 나온 내용도 사실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이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새어머니와 자녀들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남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도 새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새어머니가 연로하시게 되면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자식으로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족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한바탕 친어머니와의 소동이 지나고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지금의 새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잘 지냈죠. 동생은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마음이 안정이 돼서인지 사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 또래들보다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동생은 새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새어머니에게 작은 아파트를 사드렸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어머니가 바로 동생을 찾아왔어요. 동생이 대화를 거부하자 친어머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본인이 법적 엄마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친어머니의 협조 없이 새어머니를 법적인 어머니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부모의 동의에 가름하는 심판을 받아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고은 변호사는 입증 서류를 준비한 뒤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남매를 찾지 않다가 돈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생모를 더 이상 가족관계라 볼 수 없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힘든 남매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감싸준 새어머니를 법적인 가족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어머니가 저희를 입양함에 있어 친어머니의 동의를 가름하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 친어머니의 동의 없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핵심은 친생부모가 입양을 반대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여부였고 저희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잘 소명하여 입양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재판으로 입양 절차를 진행한 내용인데 여기서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미성년자 입양과 성년자 입양이 절차상 차이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미성년자 입양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 성년자 입양은 원래는 친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재판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부모가 입양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가름하는 재판을 받아서 입양을 할 수가 있고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미성년자이든 성년자이든 입양에 관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가 양부모와 자녀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견고한지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족으로서의 애정과 헌신도 있을 수가 있고 통상 입양을 가슴으로 낳아 기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관련된 법률 쟁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경우 입양 절차가 완료가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새어머니가 양모로 기재가 되고 친양자 입양이 아닌 한 기존의 친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위 말하는 호적을 팔 수는 없는 거고요. 어머니가 친모와 양모 두 분이 되는 거죠. 최근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아지고 있고 인식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시선에서는 입양 가족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좀 줄일 수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싶기도 했고 또 내 상황이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법률상 가족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률상으로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건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성년자 입양도 꽤 사례가 있나 보죠? 사실 미성년자 입양이 좀 대부분이기도 하고 대부분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내 자녀로 입양하는 케이스가 이제 가장 많고요. 사실 당사자분들의 동의와 가족들의 동의만 있으면 재판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상 놓고 보면 성년자 입양이 좀 드문 건 맞아요. 법적으로 호적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법적으로 호적이 없어졌고 호적을 파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법적인 가족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 의구심이 드신다면 부담 없이 저희 법무법인 고은에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새로운 사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은의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